안녕하세요. 락스이즈앱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 부분의 영상 부분이 누락이 돼서 간단하게 작성한 코드를 설명드리고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가로 배치할 때 지금 슬라이드가 LI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슬라이드의 이 부분을 앱솔루트로 해서 레프트 값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슬라이드 컨텐의 너비를 이 LI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넓혀 놓고 그런 다음에 좌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슬라이드 컨테이너의 트랜스폼을 이동해서 슬라이드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CSS 먼저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CSS에서는 슬라이드의 너비인 슬라이드 컨테이너에 기준이 잡혀 있고 이 기준은 좌우 버튼의 위치를 잡을 용도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컨테이너 너비를 지금 1920에 1080의 3배 에서 5760 픽셀이 되어 있고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좌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슬라이드 컨테이너의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x 값을 옮기려고 그리고 그 옮기는 값이 과정이 보이도록 트랜지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함수를 작성해서 함수에 숫자가 들어오면 그 숫자 번째 슬라이드가 보이도록 이 슬라이드 컨테이너를 움직이겠습니다. JS 작성되어 있는 걸 다시 리뷰를 하면 슬라이드 컨테이너 안에 슬라이드 컨테이너 슬라이드를 각각 변수로 잡고 슬라이드 개수를 변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좌우 버튼을 변수로 잡았어요. 시작하자마자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커런트 인덱스가 0번이고 시작하자마자 리사이즈 이벤트를 새로운 객체로 만들어서 그 객체를 리사이즈 EVT에 담았습니다. 이걸 해준 이유는 슬라이드 너비가 바뀔 때 슬라이드가 브라우저 너비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반응형으로 이렇게 너비를 줄였을 때 그 너비를 반영해서 슬라이드의 위드가 바뀌어야 돼요. 앞서 CSS에서 이 너비를 구하려면 슬라이드 하나의 너비가 바뀌면 그 너비 곱하기 슬라이드 개수 이런 식으로 전체 슬라이드 너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너 위드해서 전체 너비, 브라우저의 너비를 구하고 그 너비의 3배 에서 아까 슬라이드 카운트에 있는 개수를 곱해서 슬라이드 전체 너비를 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리사이즈 이벤트가 일어나면 할 일을 작성하고 앞서 만들었던 리사이즈 EVT라는 객체를 윈도우에다가 디스패치 이벤트를 이용해서 열자마자 리사이즈 이벤트가 일어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슬라이드 이동 버튼에는 숫자가 들어오면 앞서 말씀드린 슬라이드 컨테이너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수를 이용해서 숫자가 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이 너비가 몇이든 간에 그거에 100% 해서 슬라이드 너비가 만약에 1920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920 픽셀만큼 움직이면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움직인 다음에는 현재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사용자가 보고 있는 슬라이드 번호로 바뀌어야 되니까 넘을 받아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튼은 앞서 유사별로 저장이 되어 있었고 그 버튼을 클릭할 때 이전 클래스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 버튼을 클릭한 거고 다음 버튼을 없다라고 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슬라이드 번호 요 카운트에다가 이 부분은 뒤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상 부분은 여기에서 다음 버튼, 이전 버튼을 클릭한 거 아니라고 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한 거죠. 다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금 커런트 인덱스 번호에다가 1을 더하고 그걸 슬라이드 카운트로 나눈 나머지라고 해서 만약에 현재 커런트 번호가 1이고 그리고 나눈 나머지 슬라이드 개수가 3이죠. 이러면 1이 온전히 남아서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1일 때는 넥스트 인덱스 번호가 1이 돼서 다음 슬라이드가 보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블러블러에서 끝까지 갔어요. 인덱스 번호가 2번이 끝이죠. 2번까지 갔을 때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니까 2번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했다고 하면 0 슬라이드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강의할 때 녹화했던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슬라이드 좌우 버튼의 기능을 구현했었는데요. 처음이면 또는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인덱스 번호가 012 안에서만 돌게끔 우리가 스크립트를 어떻게 작성을 했었냐면
이렇게 작성을 했다가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0번일 때 1을 더하고 1을 나눈 나머지 여기가 3이고 결과는 3, 1, 2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해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은 구현을 했었어요. 저 나눈 나머지가 지금 똑같이 쓰면 0 플러스 1 나눈 나머지 슬라이드 개수는 3이라고 하면 1이 고스란히 남아서 다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게 첫 슬라이드죠? 첫 번째를 보고 있을 때 1이 더해져서 1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할 때는 무브 슬라이드가 이동한 다음에 커런트 인덱스를 1로 바꿔놨을 거니까 거기에다가 1을 더하고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고스란히 2가 돼서 다음 버튼을 클릭할 때 계속 이런 식으로 0, 1, 2만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썼습니다. 그죠? 자, 이전 버튼을 클릭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유사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빼는 거는 똑같이 합니다. 자, 이거 주석 처리해 볼게요. 주석 처리하고 이거랑 똑같이 쓰되 어쨌든 우리는 뺄 거거든요.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전으로 갈 거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을 했어요. 이러면 문제가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3으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이 남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전 버튼을 클릭했다면 그러니까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0일 때 이전 버튼을 클릭을 했다면 우린 2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오게 만들려면 지금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3을 더하면 되거든요. 3을 여기서 뺐으면 여기에서 커런트 인덱스에서 마이너스 1을 빼기 전에 슬라이드 카운트에 3이 있으니까 3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해주고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산수를 또 해볼게요. 똑같이 커런트 인덱스 슬라이드 카운트 3입니다. 그리고 현재 0번이에요. 처음을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거를 3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이렇게 되면 순서대로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3에서 하면 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그 고스란히 남아서 2가 되겠고요. 다 가보자고요. 아이고. 이게 이제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커런트 인덱스 보안 0일 때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2가 나오는 거고 그대로 또 복사해서 산수를 해보면 다음에 클릭할 때는 이제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2번이에요. 그죠? 2번에서 하나 뺀 거 그거를 3으로 3을 더하니까 여기에서 얘가 몇이 되는 겁니까? 1이 되고 그러면 4가 되고 4를 3은 나오는 나머지는 1이 돼서 이렇게 되겠고요. 끝까지 가면 다음에 클릭할 때 이제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1번이죠? 1번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하면 더했을 때 4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3 그러니까 3을 4로 나눈 나머지는 0 이래서 이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산수를 해주면 1, 0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화면과 같이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처음인지 마지막인지 구분을 안 해도 이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처음이면 마지막으로 하나씩 이동하는 걸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다음 버튼 잘 작동하고 있고요. 마지막이면 다음 그리고 이전 버튼 이전 해서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참조해서 밑에 부분 HTML, CSS, 스크립트가 필요하면 스크립트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볼게요. 두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룹명은 후이와 우리는요 라고 해서 설명이 있군요. 해당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에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저 아이콘들은 뭐로 만들었나 좀 볼게요. 아이콘이 그냥 그림인데? 그림이 벡터도 아니고 그냥 그림이네요. 작은 거. 여기 얘가 숫자 1번.
마우스 우클릭하면 여기 라인에서 제가 마우스 우클릭하고 있고요. 이러면 이 지점에 레이어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레이어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1번 봤더니 얘가 요 녀석이고요. 컬러 오버레이가 있나? 그러네요. 컬러 오버레이가 있어서 색깔을 반영해 주고 있군요. 잠깐만요. 그러면 원래는 색깔이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마우스를 올리면 지금 컨셉이 이거겠네요. 바깥에 사각형이 돌아요. 그죠? 네. 안에 아이콘은 그대로 있고요. 바깥에 사각형이 돕니다. 돌아요. 이거 재밌겠네요. 자, 일단은 요 아이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콘은 지금 폰터 썸도 아니고 머티리얼 아이콘도 아닙니다. 그냥 그림이에요. 자, 저 그림 그냥 개별로 저장하시면 이거 용량 많이 차지합니다. 이 작은 이미지 말이에요. 이 작은 이미지들은 개별로 저장하시면 안 돼요. 모바일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100% 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일단은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디자인되어 있는 걸 봤을 때 불행하게도 얘가 벡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벡터 아이콘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배짜리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바일로 갔을 때는 100% 흐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걸 두 배로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원래 벡터 저 사이즈에서 지금 거다 두 배 사이즈가 있는 거를 줄여서 만약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고 줄여서 디자인했다면 우리는 그걸 다시 키워서 지금보다 두 배짜리 큰 이미지를 만들어서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만들 수 있었겠지만 지금 얘는 그냥 벡터고요. 네, 그냥 비트맵이기 때문에 확대 축소하면 당연히 깨질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지가 원래 그런 걸 다시 비슷한 이미지로 벡터로 바꾸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스프라이트 이미지 정도만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문서를 만들고 얘뿐만 아니라 밑에서도 혹시 자잘한 이미지 중에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만들어야 될 녀석이 있다면 그 녀석들도 한꺼번에 저장을 차곡차곡 할 거예요. 일단 파악된 거 4개를 넣을 수 있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볼게요. 세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이미지는 상관이 없지만 저런 자잘한 이미지들은 개별로 저장하시면 사이트의 용량을 키웁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로고처럼 우리가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사이즈는 그냥 뭐 한 400에 400 정도 일단 만들어 볼게요. 세문서고요. 투명한 걸로 만들 거예요. 배경이 트랜스페런트 해서 투명한 걸로 만드셔야 합니다. 스프라이트 이미지는 반드시 빈 공간이 투명해야 돼요. 세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 new 해서 아트보드 체크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주시고요. 400에 400. 여기 백그라운드 컨텐트를 트랜스페런트로 바꿔주세요. 여기 백그라운드 컨텐트를 투명한 걸로 바꿔주세요. 새 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400에 400에 투명한 걸로. 됐어요? 만들게요. 자, 투명한 거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옮겨올 거예요. 차곡차곡 옮겨올까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두고요. 인덱스 PSD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인덱스 PSD에서 해당 아이콘 찾아주세요. 여기 who we are에서 마우스 클릭했을 때 여기 1번이에요. 위에 있는 1번 말고 아래에 있는 1번입니다. 헤더 바로 위에 거. 여기 이 라인에서 정확하게 여기 라인에서 마우스 우클릭 눌렀을 때 나와요. 그러면 해당 레이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았으면 이걸 우리가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 좀 전에 세문서로 옮겨야 돼요. 얘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게 이렇게 되던가?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했는지 보셨습니까? 요 녀석을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끌어서 여기에 놨어요. 여기에. 근데 이 방법은 안 돼요. 어떤 방법을 안 되냐면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해서 하면 지금 이 인덱스 PSD 원래 크기에서 제가 있던 위치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얘가 한참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서에서 아마도 어디에 붙을 거냐면 여기쯤 붙을 거예요. 못 찾아요. 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끌어다 옮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끌고 왔고요. 끌고 온 거는 일단 왼쪽 상단에 대충 놓고 그리드 만든 다음에 정확하게 배치할 거예요. 일단 여기 왼쪽 상단에 안경 모양 같은 거 놔주시고요. 두 번째 거 가져올게요. 두 번째 하트 찾았고요. 마찬가지 끌어다가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놓으면서 위치도 대충 잡을 수 있죠. 다음 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벌브 얘도 찾아주시고요. 끌어서 여기 하트 옆에다 놓을게요. 끌어서 이렇게 놓으십니다. 자, 일단 스프라이트 이미지 만들 때요. 여러분 이것들이 1픽셀 틈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10픽셀, 20픽셀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를 하세요. 여기에. 그리고 지금 아이콘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른데 디자인 좀 잠깐 볼게요. 디자인을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위치를 우리가 플렉스를 쓸 거라서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자, 여기에서 간격만 일정하게 잡겠습니다. 간격만 일정하게 잡아볼게요. 한 10픽셀씩 간격을 두고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러스트처럼 다 선택한 다음에 간격을 10픽셀로 떨고 그런 메뉴가 없어요. 포토샵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대중으로 해야 됩니다. 자, 왼쪽에 안경은 일단 우측 상단에 1픽셀 오차도 없이 딱 맞췄고요. 그 다음에 하트도 상단에 딱 붙일게요. 상단에 붙인 다음에 옆에 놓고요. 쉬프트 한 번 해서 간격이 10픽셀이 되게 해주시고요. 벌브도 10픽셀, 말풍선도 10픽셀 이렇게 떨궈 주세요. 전 위에 이제 딱 다닥다닥 붙였어요.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장할게요. 저장은 일단 스프라이트 아이콘스의 스프라이트 png 이렇게 저장할게요. 아이콘들의 스프라이트라고 해서 엑스포트 세이퍼 웹 또는 퀵 엑스포트 아니다. 퀵 엑스포트 에지 png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선택된 레이어만 되는 거고 지금 전체를 할 거니까 파일에 엑스포트에 세이브 포맷 눌러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에서 확장자 png 24로 선택을 해주세요. 아직 아이콘이 몇 개가 될지 몰라서 일단 크게 잡았어요. 더 없으면 이거 똑 자를 겁니다. 오케이. png 24로 해주시고 세이브 할게요. 이미지스 폴더에 저장합시다. 아이콘스 스프라이트라고 해서 저장할게요. 네,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요거 PSD로도 저장할게요. 우리가 이제 추가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세이브에서 아까 인덱스 PSD가 있던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덱스 PS가 있는 위치에다 이 이름으로 아이콘의 스프라이트라는 PSD를 만들어 주세요. 그냥 세이브 하시면 PSD로 저장이 되죠. 여기 파일에 세이브해서 아이콘스의 스프라이트라고 저장해 주세요. 이미지스 폴더에는 요걸 저장한 거고 인덱스와 같은 폴더 안에는 얘를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언제든 추가할 수 있게요. 자, 그럼 다시 디자인 참조해서 HTML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HTML 볼게요. 자, 뭐 동일한 구조로 4개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그리고 얘들이 그리드에 있어요. 그리드 안에 우리가 저 큰 구조는 이미 아니지 여기에 코드 HTML을 작성한 적이 없었죠. 지금 보시면 4개가 우리가 만든 12개의 컬럼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내용은 여기 그룹의 이름이 who, we, are 였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이용해서 내용을 잡아볼게요. 자, 메인 안에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헤더하고 푸터를 제외하고 모두는 다 메인 안에 넣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에 바로가기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섹션
섹션의 이름을 who, we, are 해서 디자이너가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거대로 만들어 주고요. 섹션의 who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섹션은 반드시 제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목을 디자인은 이 제목이 없습니다만 제목을 넣을게요. 근데 얘는 화면에 가릴 용도일 거니까 저는 히든이라는 클래스명을 하나 만들고 히든에다가 그냥 디스플레이 난 걸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넣어줍니다. 그러고는 각 항목들이 4개가 있어요. 저것들은 리스트로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리스트로 하는데 지금 이 who we are라는 부분에 모든 내용들은 일정 너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한테다 클래스명이 컨테이너가 있으면 되겠어요. 컨테이너 넣어주시고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엔 특별히 클래스명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얘 안에 URL은 하나뿐이 없어서 하고 li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4개를 늘리도록 합시다. 자, li 구조 하나하나를 보면요. 지금 아이콘 사각형의 테두리가 있고 그거 안에 아이콘들이 있어요. 아이콘들은 각각 다 아까 우리가 배경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만들어 볼게요. 전 스팬택으로 아이콘이라고 해서 아이콘의 박스라는 클래스명 하나 만들어서 저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거 안에 아이콘도 잠깐만 아이콘도 스팬태그 쓸 건데 스팬태그 안에 스팬태그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란 요소 안에 인란 요소 또 들어와서 스팬태그 안에 스팬태그 얘가 아이콘이고요. 얘가 각각의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첫 번째 거가 slick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slick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클래스명을 2개씩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아이콘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스프라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다 똑같이 누구를 배경으로 쓰겠다라는 거냐면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배경을 공통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스프라이트. 됐어요? 그러고 클래스명 슬릭은 뭘 쓰겠다라는 겁니까? 이 아까 이미지 얘가 나오게 하려면 백그라운드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저 클래스명으로 구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아이콘이 그냥 단순히 장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스팬태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지만 저게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슬릭 아이콘이라고 할게요. 슬릭 아이콘이라고 해서 글씨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제목이 있어요. 아이콘 밑에 제목은 아까 얘가 H2였으니까 요 제목은 그 다음에 위계에서는 H3가 맞겠죠? H3 해서 제목을 넣고요. 지금 간혹 여러분의 디자인한 걸 보고 코딩할 때 이런 것들을 자꾸 P 태그나 DIB로 만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 의미에 맞춰서 코딩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 안에서 얘가 제목이고 여기 안에서 이게 설명이란 말이에요.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 볼게요. 요 선은요. 선은 그냥 이 제목의 밑에다 공간을 만들고 할 거예요. 별도로 태그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내용 넣어주시고 여기 밑에는 그냥 포토샵의 더미 텍스트예요. 더미 텍스트니까 p 태그 해서 로렘 한 3줄 정도 나오게끔 좀 추립시다. 여기까지 추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추려볼게요. 전체 화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li 태그 안에 바깥쪽에 사각형 만들고 안쪽에 아이콘 나올 자리 만들었고요. 제목과 설명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게 4개가 있습니다. 저 li를 복사해서 4개를 만들고 각각의 제목이랑 요 클래스명을 제목에 있는 걸 힌트로 삼아서 넣어주려고 해요. 해보겠습니다. 복사할게요. 둘, 셋, 넷 해서 넣어주시고 디자인을 보고 아이콘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제목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목
클린 코드 있고 그러면 아이콘 아까 클래스명은 그냥 코드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 서포트라고 해서 아이콘의 이름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내용을 다 복사한 다음에 한꺼번에 코딩에 넣을게요. 자, 확인된 거를 여기다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의 클래스명 여기 부분을 코드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코드로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 라인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레이어 모양을 봤던 겁니다. 일단 넣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디어라는 클래스명으로 넣어주고요. 네 번째는 서포트라는 클래스명으로 넣을게요. 각각의 제목들 얘가 마지막에 이것도 서포트 아이콘, 얘가 아이디어의 아이콘, 얘가 코드의 아이콘. 자, 내용에 맞춰서 글씨를 바꿔주시고요. 제목도 모두 바꿔주세요. 제목이 지금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전 소문자로 쓸게요. Select Design. CSS에서 대문자로 바꾸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Clean Code. 이거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수정할 때도 반드시 우리가 키보드에서 대문자로 바꾸고 써야 돼서 불편해요. Creative Ideas. 그다음에 마지막에 Pre-Support였죠. 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이와 부분에 HTML이 완성됐고요. CSS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파악이 될 거는 우리가 큰 거부터 잡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거라고 하면 그리드 좀 잠깐 켜볼게요. 얘가 가로 그리드가 있었나? 가로 그리드는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아이콘요. 이 아이콘 끝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저 아이콘을 억지로 살짝 내렸던 거거든요. 여기에 얘가 어디까지 공간을 차지하고 있나를 보면 헤더에다 마우스를 살짝 올려봤어요. 그랬을 때 지금 헤더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콘이 중간에 이렇게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예. 여기 딱 접점까지 여기 딱 아이콘과 여기 사선 이 사선의 접점까지가 헤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부터 공간을 재면 안 되고요. 여기부터 재겠다는 얘기예요. 거리를 잴 때. 이해됐습니까? 여기부터. 거리를 어디서부터 잰다고요? 여기서부터 잰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패딩입니다. 패딩으로 줄 거예요. 여기도 패딩으로 줄 겁니다. 마진을 줘도 상관없어요. 마진을 줘도 상관없는데 패딩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나 여기에 배경을 추가할 때 배경이 여기까지 나오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려고. 근데 마진을 해버리면 마진 없애버리고 패딩 다시 줘야 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거리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사각형 왼쪽 툴박스에서 사각형의 마키 툴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여기 접점에부터 사각형의 마키 툴로 거리를 확인해 봅니다. 약 130 정도 있고요. 아래쪽 볼게요. 아래쪽은 계산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죠. 위에는 지금 130이 있고 아래쪽은 얘가 이 패러그래프가 라인 하이트가 분명히 있을 거고 여기요. 이 더미 텍스트가 라인 하이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컨트롤 T 해서 라인 하이트를 확인해 보면 20이에요. 자, 여기에서 저 라인 하이트요. 라인 하이트가 여러분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20이라고 돼 있으면 제가 어떻게 그냥 대충 그렸냐면 여기에서 그냥 글씨 여기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가 20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해서 라인 하이트를 잡으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이 폰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폰트를 해부할 필요가 있어요.